자, 이어서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경제 행복경제연구소 강신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지난 5일 여당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바로 다음 날인 6일 그러니까 어제부터 내년 상반기까지요.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갑작스럽게 이제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을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공매도가 금지되는 8개월 동안은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라고 하고 불법 공매도 방지 대책, 처벌 강화 방안을 입법하겠다라는 계획까지 발표를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그 증권회사에서도 일을 하셨었잖아요. 현장의 경험도 금융기관에서 한 4년 근무했었죠. 예, 현장의 경험도 갖고 계실 만큼 관련도 전문가이시기도 한데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 공매도가요. 저도 그냥 그런가 보다는 정도이지 이렇게까지 제도가 시행이 될지 몰라서요. 공매도가 무엇인지 정확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공매도가 그 빌공짜예요. 그 공짜가 그래서 없는 것을 판다. 그렇죠. 없는 거 판다. 네, 없는 사실 걸 이해는 파는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많이 보유한 그 증권사에서 빌려가지고 그 높은 가격으로 팔고 주가가 지금 높을 때 그럼 나중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이제 싸게 또 사죠. 예. 그래서 그 주식을 도로 갚으면 그럼 나는 그 차익만큼 수익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재 주가가 10만 원 주식 하나를 사서 예. 증권사에서 팔면 10만 원 벌겠죠. 나중에 그 주가가 8만 원 떨어졌을 때 주식을 사서 주식은 도로 갖다 주면 그 나는 2만 원 현금이 처음에는 떨어지는 실제로 거죠. 그 예를 들어주신 걸로 따지면 실제로 10만 원을 지불한 거는 아닌 거고요. 그냥 일단은 빌리는 거죠, 그냥. 예, 그러니까 나의 신용이나 신용을 이런 걸 가지고 주식을 빌려다가 파는 거죠. 그렇군요. 네. 개인 투자자들의 이 공매도가 지금 우리 증권 시장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이라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네. 그건 맞는 말입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어렵네요 또. 다시 말해서 공매도에 역기능이 있긴 있어요. 음. 근데 그거 못지않게도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 공매도 제도가 있는 그래서 거거든요. 반반이다.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매도는 대규모 이제 자금력을 갖추고 또 정보력이 풍부한 그 외국인이나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주로 이걸 활용을 하는데요. 기관이 이제 공매도를 더 많이 해서 이익을 얻는다면 그거만큼 국내 기업의 그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그 개인 투자가들이 손실을 입게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개인 투자가들은 이런 기관 투자가들을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공매도 때문에 내가 주식에서 많이 손해를 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피해를 보고 있다. 피해가 우리에게 몰리는 것이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좀 이따 이제 그 순기능도 있어서 이제 공매도 제도가 있는데 이게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을 하면 개인 투자가만 피해 보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매도로 인해서 혁신형 성장 기업, 소위 이제 벤처 기업, 네. 기술형 벤처 기업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는데요. 이제 지금은 혁신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 테슬라가 초반에는 그 성장성이나 이런 걸 인정받지 못하고 공매도 세력들의 표적이 돼서 여러 가지 루머에 시달리다가 이제 주가가 낮으니까 기업 자금을 조달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 피해를 봤던 적이 있고요. 네. 또 국내에서도 그 셀트리온이라는 그 바이오 회사 예. 거기가 이제 2002년에 설립해가지고 2011년에 공매도 세력인데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때도 이제 주가가 폭락을 해가지고 그 시장에서 자금시장에서 되게 곤욕을 치렀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처럼 그 기술 혁신형 벤처 기업들도 공매도 대상이 되면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서 이 공매도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기술력도 있고 잠재력도 있지만, 있는데 그 이제 이상한 급의 주가 왜 이렇게 그 조작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루머를 퍼뜨려 가지고 이거 가치만큼 평가를 못 받는 거군요. 그렇죠. 가지고 있는. 아니 그러면 이런 좀 좋지 않은 역기능이 일단 있으니까요. 네. 주식시장에 왜곡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말씀해 주신 그런 예를 들어보면. 근데 왜 만든 것일까? 그러니까 이게 주식 가격이라는 게 매수세, 사겠다는 사람하고 팔겠다는 매도세 이게 균형을 이루어지는 게 이제 주식시장인데 주식을 살 때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믿는 투자자의 의견은 주가에 반영이 돼요. 그렇죠. 사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죠. 계속 주가가 오르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떨어져야 될 때
그 주가 하락할 거다라는 거를 아는데도 이걸 반영할 방법이 없어져요. 왜냐하면은 이미 주가가 내려갈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주식을 이미 팔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정보를 자기 그 주식이 알고 있는 내려갈 사람은 이미 거라는 팔았을 정보를 거고. 그렇죠. 반영할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안 내려간다고 믿기 때문에 안 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가지고 있어요.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주가는 누군가 팔아서 떨어뜨려야 되는데 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어떤 특정 기업들은 소문을 내고 이렇게 그 주가 조작하는 팀들이 사실 별 가치도 없는 기업을 부풀려 가지고 그 주가를 오히려 부풀리게 만드는 그런 효과 이런 거를 그렇죠. 방지하려면 기대감 같은 것도 반영이 되니까 그렇죠. 이게 약간 결국 주식이라는 게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평가되거나 사업 전망이 나쁘다는 걸 알아도 이를 주가에 반영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게 따라서 공매도가 없는 시장에서는 필연적으로 주식 시장이 본래 가치보다 과대평가가 돼서 버블이 형성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당장은 피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버블은 언젠가 꺼지게 되고 과대평가된 버블 주식을 갖고 있던 개인 투자자들은 폭탄 돌리기 더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게임에서 거네요. 막차를 타가지고 휴지 조각이 된 주식으로 그렇죠.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가 이런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진국,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뭐 싱가포르 이런 대부분의 경제 선진국들이 이 공매도를 공식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식 시장에서는 이 공매도가 허용이 되고 그렇죠. 하고 있다는 거군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버블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제도다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주가가 실질적인 이 가치보다 기대감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가니까 비정상적으로 높게 형성되는 것을 막는 그런 순기능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런 순기능이 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나 이제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또 개인 투자자에게는 공매도는 금지가 돼 있잖아요. 하지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금지는 안 돼 있고요. 자본시장법 등 관련 관계 법령을 보면은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는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가요? 예.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주식을 빌릴 수만 있다면 개인 투자자도 얼마든지 공매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매도는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조건이 기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하기는 어렵다. 그렇죠. 대인 대차 거래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빌려주죠. 조건도 까다롭고 그다음에 그 빌려주는 기간도 짧아요. 그 기관들은 뭐 1년 막 6개월 이상 이렇게 주는데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90일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그 사이 90일 차익을 내야 되는 동안에 거잖아요. 그 주가가 내려가지 않으면 손해 보는 거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개인 투자자로서는 감당하기 힘들어서 사실상 이용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수수료도 비싸고 기관에 비해서 그래서 투자 조건이 그 개인 투자자들한테 불리하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하지 못하는 거지 법적으로 허용이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금지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예, 이게 네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 금융 위기 때 한번 했었고 그다음에 이때도 이제 뭐 리만 브러더스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이제 촉발되자 금융 당국은 이제 10월 1일부터 그다음에 5월 31일까지 8개월간 전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했죠. 그때도 8개월이었어요. 지금도 8개월 이제 그러네요. 금지한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2009년에 유럽 재정 위기로 글로벌 경제 상황이 다시 흔들리자 8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3개월간 전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한 적이 있고요. 2020년 코로나 사태 때죠. 그 문재인 정부 때도 한번 폭락장이 연일 이어짐에 따라서 맞아요. 시장 안정 조치 목적으로 이제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적이 있어서 이번에 하는 것이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식시장이 너무나도 혼란기도 아니고 막 폭락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금지 조치를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우려 또 반응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무엇보다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책 결정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던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 사태와 같이 이제 급격한 경기 하락이 예상되는 위기 상황에서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거는 금융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현재 금융시장은 올해 뭐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각각 7%, 15% 이렇게 좀 빠지긴 했지만 금융 위기나 뭐 팬데믹 수준의 위기 국면까지는 아닌데 이런 조치를 내린 건 1,400만 명의 그 개인 투자자들을 의식한 정치적 정책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아 마땅하고요. 예. 게다가 공매도 금지 기간도 유행스럽게 선거 기간하고 겹치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법적으로 공매도를 하는 그런 거는 관행을 개선해야 되는 건 맞죠. 그리고 그 얘기는 계속 돼 왔었고요. 근데 하필이면 왜 지금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으로 경제 정책 수단을 이용하면은 금융시장이 오히려 왜곡되고 사회적 비용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 금리 동결로 그 국채 수익률이 급락하면서 이제 환율이 떨어지는 바람에 외국인 매수세가 증가하면서 주가가 반등한 거거든요. 그 이걸 마치 공매도 금지 효과로 착각을 할까 봐 이게 좀 걱정이 되고요. 예. 특히 이제 공매도 금지에 대한 가장 큰 우려가 뭐냐면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까 봐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자금이라는 게 규제가 덜한 국가로 나가게 돼 있거든요. 원칙적으로. 막을 수가 없죠. 예. 네, 우리나라가 이런 금융시장에 규제를 가하면 그럼 공매도로 이익을 보던 외국 투자가들이 다른 시장으로 빠져나가겠죠. 가겠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공매도 금지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법적인 것만 막으면 된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바른경제 오늘 어제부터 갑작스럽게 시행된 공매도 전면 금지 결정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행복경제연구소 강신철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대세남 오늘의 이슈 오늘은 내년부터